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 국방부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이 2021 회계연도 동안 모두 14명의 한국전 참전 미군 용사의 신원을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한국전쟁의 예수로 불리는 에밀 카폰 신부의 신원 확인을 지난 회계연도 주요 성과로 지적하면서 실종자의 신원을 끝까지 확인해 가족의 품에 안기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첫 소식 이조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국방부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 DPAA는 최근 발표한 연례 활동 보고서에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2021 회계연도 동안 미군 전사자 총 142명의 신원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한국전 참전 용사는 총 14명입니다. 국방부는 특히 한국전쟁에서 군종 신부로 참전했다 전사한 에밀 카폰 신부의 신원 확인을 지난 회계연도의 주요 성과로 꼽았습니다. 지난 3월 신원이 확인된 카폰 신부는 한국전쟁 중 이타적인 행동을 보인 공로로 1993년 천주교에서 성직자의 첫걸음을 내딛는 하나님의 종으로 추대됐고 2013년에는 사후 명예훈장을 받았다고 강조한 겁니다. 카폰 신분의 유해는 1953년 한국전쟁 정전협정의 일환으로 미국에 돌아온 1868구의 유해에 포함됐었습니다. 하지만 신원 미상으로 하와이 호놀룰루에 있는 국립태평양 기념묘지인 펀치볼에 묻혔다가 약 70년 만인 지난 3월 DNA 대조를 통해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미국 국방부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은 이번 보고서에서 카폰 신부처럼 펀치볼에 묻힌 한국전 참전용사 600여 명의 유해에 대한 신원 확인을 목표로 약 3년 전부터 진행 중인 한국전 발굴 프로젝트가 3단계에 들어간 점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인천 상륙 작전 등 여러 전투에서 공을 세우고 장진호 전투에서 전사한 한국전 영웅 하비 스톰스 소령의 유해가 지난 7월 워싱턴 인근 알링턴 국립묘지에 안장된 것도 올해 주요 소식으로 꼽았습니다. 스톰스 소령의 유해는 북한이 2018년 1차 미북 정상회담 뒤 미국에 넘긴 55개 상자에 포함돼 있었고 2019년 중순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DPAA 보고서는 또 지난 4월 한국과 북한 사이 비무장지대에서 한국전쟁 중 실종된 미군 유해 발굴을 위한 현장 조사를 실시한 점도 주요 활동으로 언급했습니다. 션 에버렛 DPAA 대변인은 최근 VOA에 이처럼 신원 확인에 수십 년이 걸린 핵심 이유는 과거 법의학적 분석과 치아 기록에 의존했던 신원 확인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One of them is having the technology to be able to identify those people. That's one. So especially like the DNA evidence, as well as some of the other lines of evidence that we use, but especially the DNA evidence. Having the technology to be able to do that. DPAA 웹사이트에 따르면 한국전 참전 미군 전사자 중 지난 9월 28일 기준 신원이 확인된 미군은 모두 602명으로 나머지 7,554명의 신원은 여전히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그러나 전쟁터에서 실종된 모든 미군을 끝까지 찾아내 가족의 품에 안기겠다는 미국 정부의 원칙과 의지를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B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국 국무부 관리가 북한 정권의 지속적인 핵 활동을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 EU 대표부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규탄하며 북한 지도부의 유엔 안보리 결의와 핵 확산 금지 조약 NPT의 안전조치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김영교 기자입니다. 미국 국무부의 에드워드 캐뉴얼 국제원자력기구 IAEA 담당 참사관 대행은 25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속개된 IAEA 정기 이사회 성명을 통해 북한의 핵활동 재개에 강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캐뉴얼 대행은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전날 북한이 최근 영변 핵시설 내 5메가와트 원자로와 방사화학연구소에서 활동을 재개했다며 우려한 것에 공감한다면서 그러나 미국은 북한과 계속 대화를 추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은 지난 9월 65차 IAEA 총회에서 북한 핵과 관련한 결의안이 채택된 것을 환영한다며 이 결의안은 북한 정권의 유엔 안보리 결의 의무 준수를 재확인하고 모든 회원국에도 결의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의 목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임을 상기하며 미국 정부는 미국과 동맹, 현지 주둔 미군의 안전 증대를 위해 북한과 외교를 통한
세밀하게 조율된 실용적인 접근법을 계속 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24일 성명을 통해 영변 핵시설 내 새로운 활동, 평산과 강선의 우라늄 관련 시설에도 지속적인 움직임을 포착했다고 밝히는 등 지난 9월 제65차 IAEA 총회 이후 북한의 우라늄 농축 활동에 우려를 계속 제기하고 있습니다.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he nuclear program goes full steam ahead with work on plutonium separation, enrichment, uranium enrichment and other activities. 한편 유럽연합 EU 대표부도 25일 성명을 통해 북한 지도부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규탄했습니다. 유럽연합은 북한 정권이 지난 9월부터 감행한 탄도미사일 발사는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다른 신형 미사일 발사 역시 지역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를 약화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행동에 대해 북한은 핵 확산 금지 조약 규정에 따라 절대로 핵 보유국 지위나 다른 특별한 지위를 얻을 수 없다는 점을 EU는 강력하고 분명히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은 또 북한이 핵무기 실험을 계속 자제하고 모든 종류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완전히 중단하며 NPT와 IAEA 전면 안전조치 협정 준수,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서명과 비준, 또 이런 맥락에서 핵 운반 체계 추구도 단념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유럽연합 대표부는 북한이 이런 구체적인 단계적 조치를 밟고 유엔 안보리의 관련 결의를 모두 준수하기 전까지 EU와 회원국은 기존 제재를 계속 엄격히 집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경입니다. 유럽연합 EU가 북한 고려항공의 역내 운항을 엄격히 제한하는 조치를 계속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25일 개정 발표한 EU 항공안전 목록에서 고려항공의 경우 러시아제 Tu-204 기종 여객기 2대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항공기의 역내 운항을 계속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EU는 지난 2006년부터 고려항공을 역내 운항 금지 항공사로 지정했으며 2010년 북한이 새로 도입한 러시아제 Tu-204 여객기 2대에 대해서는 운항을 허용했지만 이후에도 고려항공이 유럽연합 회원국 내에서 운항한 적은 없습니다. 이유는 특히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험 발사에 따라 지난 2016년 5월 발표한 대북 독자 제재를 통해 북한 국적 항공기가 EU 상공을 비행하거나 이착륙할 수 없도록 조치했습니다. 내년 3월 9일 실시될 한국의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여당과 제1야당 후보가 대북 정책에 큰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2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현재의 유화적 정책이 강경한 제재 정책보다는 더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믿는다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 정책을 통해 실제로 한반도에 상당한 정도의 안정을 가져왔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해선 조건부 제재 완화와 단계적 동시행동이라는 해법을 들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직접 만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1야당인 국민의힘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지난 12일 같은 곳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주종 관계로 전락한 남북 관계를 정상화해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공조를 주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후보는 또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종전선언에 대해서도 안보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고 현 정부에서 약화된 안보 태세, 또 북한 지도부의 위협 방치를 비판하며 한국형 미사일 방어망 체계를 촘촘히 하고 한미 확장 억제력을 확충해 북한 정권의 핵 미사일 능력을 무력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최대 명절인 추수감사절을 맞아 신종 코로나 대유행 속에서 힘든 한 해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운 모든 국민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4일 백악관 홈페이지에 올린 추수감사절 포고문에서 추수감사절은 하나님과 국가, 서로가 주고받은 많은 축복을 되돌아보는 때라면서 특히 도전의 시기를 보내는 동안에는 더욱더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 시기에 다시 교육의 장으로 나와 어린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사와 어려운 시기에 가족을 책임진 부모,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과 치료법을 개발하는 연구진 과학자들에게 고마움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포고문에서 이번 추수감사절은 많은 미국인에게 신종 코로나 대유행 시작 이후 처음으로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모이는 날이 될 것이라면서 우리는 오늘을 축하하는 동시에 식탁에 빈 의자의 고통을 느끼는 많은 가족을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전미자동차협회는 앞서 이번 추수감사절 연휴 기간 다양한 교통편을 이용해 80km 이상 여행하는 미국인이 5,300만 명에 달해 코로나 이전 90%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